안녕하세요. 즐겁고 더 건강한 직장 생활을 위한 반면교사 회사와 나의 노릇한 회사원입니다.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봉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제일 관심도가 있고 핫하지요. 98년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 저는 사장님 쪽과 대규모의 연봉 협상을 해서 저한테 최대치의 연봉을 받으며 근무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 친구들이 그 대기업을 가는 회사들의 연봉을 보면 대충 한 2,400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1,200만 원 정도의 연봉으로 계약을 하고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좀 그게 쪽팔렸었고 좀 자괴감도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유 어떻든 저도 그런 대기업을 가고 싶었지만 저의 어떤 성적 및 여타 여러 결격 사유로 인해 저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제 구직 대상을 좀 한정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일하게 된 거는 약 연봉 1,200만 원으로 협의를 했었고 그 당시 제가 기억을 해보면 1,200만 원에 아마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한 달 정도는 너무도 이제 부푼 기대를 안고 사무실에 있는 쓰레기통 청소까지 해나가면서 한 달을 열심히 근무를 해서 29일차 되는 날 이제 첫 번째 월급을 받는 날이었죠. 근데 저는 되게 설레고 되게 기대에 있는 이제 첫 번째 월급날이 다가와서 그날 출근해서 제 월급 통장에 꽂힌 돈을 딱 보니까 저는 1,200만 원의 연봉자이기 때문에 나누기 단순히 12를 해서 이번 달 월급 100만 원이 들어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100만 원은커녕 40만 원 정도의 월급이 들어온 걸로 기억이 나요. 처음엔 너무 좀 이상했었습니다. 왜 이러지? 회사에서 계산을 잘못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저도 젊고 순수한 만큼 그 돈이 왜 이거밖에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기가 그 당시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저 같은 사람은 돈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는 건 약간 쌍놈이나 하는 짓이다라는 약간 강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를 조금 참았다가 다음날 회사에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연봉 1,200이기 때문에 나는 100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회사에서는 당신이 정규직이 되려면 6개월이 지나서 정규직이 될 거기 때문에 연봉도 100만 원이 다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나와 그 다음에 세후 세전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이유에 어떻든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첫 번째 월급 40만 원 가지고 부모님의 빨간 내복도 사고 제 동생들의 어떤 선물도 간단하게 사고 해서 바로 다음날 빵이 되는 월급 통장을 보고 직장생활을 시작했던 기억이 나요. 이후 어떻든 한 3년 정도의 일을 그 회사에서 꾸준히 했었는데 제가 잘은 기억이 안 나는데 3년 반 정도 되고 나서 저한테 새로운 직장이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 회사는 제가 메리트를 느꼈던 게 처음으로 이제 성과급이라는 제도를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의 두 번째 회사에서는 그 성과급 제도를 말씀하신 사장님께서는 기본급이 당신한테 주고 그 다음에 1년이나 혹은 반년마다 당신의 실적을 정산해서 당신에게 보너스를 지급하겠습니다. 그거는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조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저도 이제 30대 갓 접어들 그 당시에 성과급, 그러니까 조금 더 인센티브라는 말이 되게 혹했었고 그렇게 되면 나도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첫 해 저한테 이제 딱 그걸 개런티 하셨던 인센티브가 약 500만 원 정도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첫 번째 회사에서 두 번째 회사로 넘어갈 때 그 회사는 저한테 3천만 원 정도의 연봉을 제안을 했었어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저는 3천만 원만 베이스로 딱 계산한다 치더라도 아마 20% 30% 정도는 연봉이 올라가는 거였었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의 커미션이 있기 때문에 이거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그 회사를 3년 반 정도 근무를 하고 두 번째 회사로 넘어갔죠. 근데 두 번째 회사에서 한 1년 정도 근무를 하는데 여기서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건 제가 일했던 이 분야는 소프트웨어 분야였고 주로 이제 R&D, 생산 이런 쪽에 적용되는 솔루션 회사였습니다. 저는 그런 쪽에서 이제 영업직에 계속해서 있었고 근데 계속 있었지만 저는 또 더더욱 칭찬받아 마땅한 저는 또 성적이 굉장히 좋았던 영업대표였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좋았고 나름대로 퍼포먼스도 나쁘지 않은 영업사원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 회사에서 처음으로 이제 저한테 커미션을 준다라는 그 조건은 저한테 몹시 구미 당기는 조건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직장의 어떤 친구들에 비한 열등감, 쪽팔림 이런 것도 좀 드디어 한번 메워볼 수 있구나 이런 생각들도 좀 한 것도 사실이죠. 두 번째 회사에서 처음 1년을 딱 보내고 연말에 성과급을 처음 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돼서 흥분되는 거예요. 제가 받기로 한 3천만 원의 연봉을 그대로 받고 그 다음에 커미션을 한 500 정도 더 받으면 이 정도면 나도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했었을 30대 초반의 나이였습니다.
근데 이제 연말에 성과급 협의를 딱 하는 와중에 성과급을 협의한다는 것도 좀 웃기죠. 왜냐하면 저한테 약속을 하셨으니까, 약속을 하셨으면 저는 그 약속에 대한 제 그 실적을 딱 보고 드리고, 그 실적에 따라서 회사는 저한테 정확하게 애초에 약속된 걸 지급하면 되는데, 연말에 되면 이제 회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그 다음 해에도 첫 해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올해는 50%만 지급하고, 노릇한 회사원님 내년에는 또 그 50%를 누적해서 다시 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또 그 회사가 웃기는 얘기를 하는 게,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노릇한 회사원만 실적을 채웠기 때문에 노릇한 회사원만 더 주게 되면 다른 동료들과 위화감이 조성되니까 올해도 조금 50%만 이해하시고 내년에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3년 내내 저한테 약속했던 커미션을 지급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3년차 되던 해에 또다시 되게 여기 받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직장생활 한 7년차, 6년차 정도 되다 보니까 약간 이제 돈에 대한 욕심도 좀 생기고 있고, 그 다음에 연봉이 내 몸값임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좀 더 하이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장에 대한 어떤 열망들도 있었죠. 그래서 세 번째 회사의 이직 기회를 전 잡기로 했었습니다. 그때 두 번째 회사를 그만뒀을 때의 저는 한 7년차, 그 다음에 대리직급이었고요. 연봉은 아마 그 당시에 커미션까지 다 포함하면 5천만 원이 좀 넘었어야 되는데, 커미션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관계로 제가 기억하기에는 5천만 원이 조금 안 됐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옮기게 된 회사는 처음으로 이제 외국계 회사였습니다. 외국계 회사를 간다라는 거는 성과급에 대한 경험치가 있는 저한테는 대단히 좋은 기회였고요. 신기했었습니다. 외국계에서는 전 직장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과 연말마다 저의 성과급 가지고 준이 많이 뭐 이런 것들에 되게 치사하고 조금 쪽팔리고 뭐 이랬었는데, 이 외국계 회사라는 거는 저의 실적이 해외로 다이렉트로 시스템으로 보고가 되고, 제가 이번 달에 100만 원어치를 팔았다라고 하면 거기에 12% 커미션을 주기로 했다라고 하면 그게 시스템으로 보고가 되고, 그 다음 달 12만 원의 커미션이 제 월급 통장에 동시에 꽂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도 신박한 경험이었죠. 너무도 행복한 경험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이제 7년차 들어서 외국계 회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렇게 1년, 2년 정도 지날 때마다 점점 이제 돈의 노예가 되어 가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저의 커미션밖에 없고,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이제 커미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료 영업사원들한테도 얘기하기에, 요번에 얼마 했어? 요번에 얼마 했어? 넌 얼마야? 그럼 네가 한 잔 사라. 뭐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저녁에 저의 어떤 시간들이 채워질 수밖에 없었고, 제 머릿속은 제가 이번 달에 커미션을 얼마 받게 되는지로 그냥 가득한 저의 인생의 목표가 꼭 커미션이 되어버린 것처럼 살게 됩니다. 근데 그 세 번째 직장 같은 경우에 저의 연봉 조건을 좀 말씀드리면, 베이스가 6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못 팔아도 1년에 6천만 원에 12로 쪼갠 새 전 금액이 저의 베이스 셀러리고요. 그 다음에 커미션 타겟이 6천만 원입니다. 그 당시에 커미션 타겟이 6천만 원이라고 하면 6천만 원에 맞는 저의 어떤 타겟 골이 설정되고요. 근데 이 회사가 되게 좋은 건 캡이 없다라는 겁니다. 캡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제가 6천만 원의 커미션을 레인지별로 이렇게 쪼개놨지만 만약에 할당된 금액 이상의 퍼포먼스를 내거나 하면 캡 없이 계속 더 많이 파는 만큼 더 많이 커미션을 받아갈 수 있는 구조였죠. 그 구조에서 저는 제일 오랫동안 영업을 했었고, 제일 오랫동안 돈 맛에 쪄들어 있었고, 만족했었고, 나중에는 조금 후회스러운 일도 좀 있었고 그랬었습니다. 하여튼 저의 직장 생활에 상당히 많은 부분은 그런 어떤 공격적인 세일즈를 하는 회사에서 있었고, 그런 회사에 한 8년, 9년 정도 있다 보니까 또 다른 회의가 오더라고요. 왜냐면 그런 회사에 점점 이제 돈의 노예가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돈이 좀 필요해서 그런 것도 되게 만족스러웠지만, 동료들 간의 어떤 그거, 그다음에 모든 것들이 숫자와 커미션으로만 책정되고 판단되는 어떤 기업 문화,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것도 있었고, 저도 조금 그 안에서도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경험을 겪다 보니까 그 회사도 한 9년 차 정도에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옮긴 회사는 이제 또 다른 외국계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또 워낙 달라요. 워낙 다르다는 게, 똑같은 외국계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약 8대2, 그러니까 베이스가 8, 그 다음에 커미션이 2, 그 커미션이 2도 캡이 있습니다. 캡이 있다는 건 제가 아무리 많은 실적을 낸다 하더라도 커미션을 더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회사 세일즈 룰이 있는 거고요. 연봉 지급 룰이 있는 거고요. 이런 회사의 정책은 뭐냐면, 공격적인 세일즈를 한다기보다는 안정적인 회사 운영을 타겟하는 경우에 이런 회사가 이런 모델을 가져갑니다. 근데
그 전에는 제가 캡이 없는 회사를 다녔고 제가 파는 만큼 그게 철저하게 시스템으로 착정이 돼서 월급이 꽂히는 재미로 회사를 다녔다면 요 바로 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에 대한 어떤 업무 평가가 저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뭐 동료들에 대한 뭐 레퍼런스 아니면 윗사람이 바라보는 어떤 뭐 이런 거 약간 공무원 조직처럼 윗사람이 너에 대해 뭐라고 해 그 다음에 팀에 대한 타겟에 너가 어떻게 기여한 바 있어 없어 이거를 약간 시스테매틱하게 야치하지 않게 감성적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것도 이런 건 좋지만 또 저런 거는 좀 답답했었고 제가 2억 가까이 혹은 3억 가까이 되게 세일즈 실적이 좋았을 때는 그 정도까지 벌던 사람이 1년에 버는 최대치를 1억 언저리에 맞춰야 되는 거는 직장생활에 대한 어떤 활력이나 아니면 열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5년 정도를 좀 더 다녔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저의 이제 나이대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저는 다시 옛날처럼 조금 공격적인 세일즈를 하는 모드에서 다시 좀 돈을 좀 더 벌 수 있는 회사로 이직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이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됐고요. 지금 근무하는 이 회사는 동일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외국 회사였고 그 회사랑 동일하게 기본 샐러리가 1억 2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커미션이 1억 2천만 원이고 이 회사는 또 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은 조건이죠. 예전에 이때 제가 거쳐왔던 어떤 회사에 비해서도 되게 좋은 조건이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 회사는 직급도 좀 있고 나이도 좀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제 상장한 회사였는데 이 회사의 이제 사내 주식을 4년 거치 RSU를 저한테 지급을 해준다는 조건 하에 제가 이 회사로 옮기게 됐었습니다. 딱 1년 정도 됐고요. 지금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물론 그 회사에서 제가 벌어들이는 모든 수익이 저를 만족시키려면 굉장히 저에 대한 퍼포먼스나 실적이 좋다는 가정하에 이 회사는 모든 행복이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지금 22년차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22년차 직장생활을 모두 IT 솔루션 분야에만 일을 해왔고 저나 또 영업부 관련된 일만 해왔기 때문에 아마 영업부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연봉을 책정하거나 포캐스팅하기엔 조금 아마 다르실 거라고 보여져요. 영업부라는 부서 특성이 실적에 대한 커미션이 딱딱 매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로직과 부서가 제일 직관적일 거라고 생각해서 연봉이라는 주제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요. 여타 부서나 아니면 다른 부서나 국내에서 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제조 부서나 이런 데들은 그걸 기준으로 조금씩 유추하시면 여러분들의 연봉 조건과 이직할 때 여러분들이 참고하거나 고려해야 될 조건들이나 아니면 밀당하셔야 될 사항들이 조금 녹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여지껏 5번의 직장을 이직을 하면서 돌이켜보면 연봉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제일로 중요는 하지만 연봉만 가지고 회사를 이직하거나 옮기면 조금 후회하는 경우가 있긴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연봉 때문에 회사를 옮겨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회사에 가니까 연봉이 저한테 처음 딱 얘기했을 때랑은 뭐 피지컬하게 연봉 조건은 좀 높아지지만 다른 뭐 직원 복지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학자금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건강검진 이런 조건 아니면 의료 뭐 지원 정책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는 회사마다 연봉 1,000만 원, 2,000만 원 그러니까 15% 20% 정도는 정말 솔직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봉을 가지고 만약에 이직을 결정하시게 되면 최소한 연봉만 보고 1.5배 정도는 연봉을 튕겨내셔야지만 연봉만 갖고 이직을 하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가 있으시고요. 22년차 직장인으로서 보면 연봉 외에 중요한 조건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하나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나 회사 생활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은 앞으로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많이 저의 경험과 아니면 저만의 인사이트를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나가고 같이 얘기를 하고 싶고요. 연봉만 가지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되게 연봉이 중요한 조건이고 연봉에 따라서 회사를 골라 가시는 게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하십니다. 다만 1.5배 이상씩은 과감히 튕기면서 더 좋은 직장을 선택하시고 이직도 고려하시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노동자 입장에서 근로자 입장에서 하여튼 직장인, 회사원 입장에서 일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더 많은 좋은 조건으로 더 즐거운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의 어떤 경험담이길 빌겠습니다. 오늘 첫 회 회사와 나의 연봉에 대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